117쪽 답 맞춥시다. 일단 XOX 족주기 원자번호 족주기 XOOX 4번이 틀렸어요. 비활성 기체죠. 비활성 기체. 고체는 거의 금속이죠. 대부분. 18족은 비활성 기체입니다. 그래서 4번은 BCD, CE, B입니다. C인 거예요. C이죠. 왜냐면 C는 탄소고 진짜 C고 얘는 SI거든요. 그러면 C 밑에 SI 이렇게 있어요. 잘못했나? 그렇죠? 오이타 잘못했나봐.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됐죠? 됐어. 이제 여기는 그냥 가볍게 푸시고, 자 이제 메인 핵심은 여기입니다. 124쪽이죠. 원소의 주기적 성질인데 일단은 유액전화부터 먼저 해보죠. 자, 원소의 주기적 성질입니다. 주기적이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뭔가 반복되는 일이랬어요. 달력처럼 예를 들어 막 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토가 반복되잖아요. 계속. 얘네도 주기율표에서 뭔가 반복이 되는데, 자 그래서 총 뭘 배우냐면 일단 이번 단어는 한 3개 정도 유효액전화라는 걸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에 대해서 비교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라는 걸 배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배우게 될 건데 오늘 여기까지 할 수 있을지 여기까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럼 유효액전화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유효액전화는 일단은 원자 구조부터 잠깐 생각해보자. 원자에는 가운데 뭐가 있죠? 그렇죠. 원자 핵이 있죠. 원자 핵이 있는데 얘는 무슨 전하를 띠죠? 그렇죠. 누구 때문에? 오, 좋아.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를 띱니다. 이 주변에 이제 껍질에 전자가 도는데 전자는 마이너스 띠죠. 그러면 얘랑 얘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적 인력이 존재합니다.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자는 이 가운데 플러스한테 끌림을 느껴요. 그거를 핵 전하라고. 그러니까 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원자핵의 끌림을 유효핵 전하라고 불러요. 얼만큼 잡아 당기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잠깐 비유를 좀 할게요. 자, 영화관 가본 적 있죠? 여기 앞에 스크린이 있는데, 자, 딱 들어왔는데 나밖에 없어. 혼자 영화를 봅니다. 처음에 이제 아무도 없길래 그냥 가운데 여기 자리 예매해서 여기 앉았어요. 그러면 그냥 영화가 빡 보이겠죠?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애가 이 앞열에 어떤 애가 왔는데 얘가 갑자기 들어와. 근데 머리가 겁나 커요.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얘가 만약에 없더라도 이 옆에 애들이 와서 잼민이들이 와갖고 팝콘 던지면서 놀아. 이러면 얘한테서 방해를 받습니다. 이걸 보는데. 이게 뭘 비유한 거냐면 이게 원자 핵이에요. 여기 있고 이제 이 자리는 껍질이에요. 그러면 이 원자과 전자, 여기 있는 전자가 느끼는 이 원자핵의 끌림은 원래 얘가 끌어당기는 거에서 방해를 받는데 이 앞에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방해하고 옆에 있는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방해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원자에게 순수한 방해 없는 끌림을 그냥 핵전하라 부르고요. 여기서 얘는 방해를 받기 때문에 뭔가가 빠져요. 뭐가 빼지냐면 얘네들이 가려막잖아요. 효과. 이거를 가려막기 효과라고. 가리움 효과라고도 하는데 가려막기 효과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유효 핵전하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건 핵전하 빼기 가려막기 효과다. 참고로 가끔 어떤 문제들에서는 Z별이라는 게 나와요. Z별이 유효 핵전하예요. 알고 있으면 좀 좋아요. 힌트가 돼요. 그리고 핵전하를 Z라고 하고 가려막기 효과는 S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문제에서. 됐어요?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좀 말해주면, 이거 좀 이따 말할까? 이 가려막기 효과는 얘네들이 방해하는 데 있잖아요. 이 주황색이 방해하는 게 클까? 이 파란색이 방해하는 게 클까? 얘 끌어당김을 방해할 때 주황색이 더 커요.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가려막기 효과가 더 커요. 같은 껍질에 있는 애들보다. 일단 좀 이따 또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는 뭐냐면 일단 가려막기 효과는 다전자 원자에서 뭔 뜻이냐? 전자가 한 개 있는 수소 같은 경우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방해하는 애가 없어. 혼자 보는 거야, 그냥. 그치? 근데 두 개 이상 있는 다전자 원자에서는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작용해서 원자핵 사이의 인력을 약하게 만드는데 이걸 가려막기 효과라 부릅니다. 마이너스 계리는 서로 밀어내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유효 핵전하는 그건 뭐냐? 핵전하보다 작은 핵전하를 느끼게 되는데 이거를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하, 이걸 유효 핵전하라 부릅니다. 수소는 유핵이라 할게. 귀찮으니까 유효 핵전하가 핵전하 빼기 가려막기 효과죠. 근데 수소는 방해하는 애가 없댔죠. 그러므로 수소는 특별하게 유효 핵전하랑 핵전하가 똑같습니다. 이것만 좀 예외적으로 그렇고 나머지는 다 있어요. 다 달라요. 수소만 살짝 그렇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주기성을 볼 건데 갑시다. 유효 핵전하는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적을게. 뭐 빼기 뭐다? 핵전하 빼기 가려막기 효과다. 근데 핵전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양성자수에 의해서 결정돼요. 실제로 끌어당기는 양성자수니까. 가려막기 효과는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안쪽 껍질 전자랑 같은 껍질 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누가 더 영향이 크다? 안쪽 껍질이 더 크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근데 보통 일단 적고
근데 보통 뭐 같은 주기나 같은 족에서 비교할 때 예를 들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예를 들어 뭐 리튬에서 베릴륨, 뭐 붕소 이렇게 쭉 간대요. 그러면 걔네 양성자수 점점 증가하죠. 그리고 같은 껍질 전자수도 증가하죠. 그러니까 가려막 효과도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하면 얘는 어떻게 될까? 누구의 영향이 더 클까? 그때 이거 아닐까요? 증가하는 폭이 얘가 더 커요. 얘의 영향이 더 큽니다. 즉 사실은 이렇게 배우지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그냥 양성자수 많은 애가 유효액전화가 높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왜냐면 같은 주기나 같은 족에서만 비교시키거든요 원래. 결론 내리자면 유효액전화는 양성자수 보면 된다 예요. 그냥 원자 번호 큰 애가 크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같은 주기나 같은 족에서는. 오케이?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커질수록 유효액전화 어떻게 되겠어요? 유효액전화가 커지겠죠. 양성자수 고려하면 되겠죠.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커지는 거야. 유효액전화 증가.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 커졌어. 그럼 당연히 플러스 더 되죠. 그러니까 유효액전화 커지는 거예요. 결론 양성자수만 잘 보면 된다. 입니다. 가끔 내신에서는 이제 그런 이상한 문제들이 나오긴 하는데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안 나옵니다. 자, 봐봐요. 자, 이렇게 비교시켜요. 얘는 같은 주기죠. 갈수록 유효액전화 증가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 커져도 유효액전화 증가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양성자수 보면 된다. 다만 걱정되지 않아요? 얘는 얘네보다 높은데? 잘 봐. 얘는 9번이야. 얘는 12번이야. 얘가 더 높다며. 근데 왜 낮아? 이렇게 비교는 하면 안 시켜요 잘. 그러니까 이렇게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이걸 비교 안 시켜요.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같다고,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네, 유효액전화는 플러스 수만 잘 보면 된다. 다음 반지름까지도 할 수 있겠다. 자, 반지름 비교는 순위가 있어요. 이 순위를 꼭 지켜야 돼요. 자, 반지름 비교 따로 써놔야 돼요. 자, 반지름을 비교하는 법 꼭 순서대로 해야 돼요. 1순위 껍질이 크면 껍질 수가 많으면 반지름이 커집니다. 껍질이 많으면 당연히 커지겠지? 이거부터 비교해야 돼요. 껍질 수부터 비교해요. 그래서 껍질 수가 많으면 반지름 크다 하고 넘어가도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껍질이 같아 그럼 이 순위로 넘어갑니다. 껍질이 같으면 유효액전화를 비교해요. 그 유효액전화는 아까 말했듯이 반지름이래. 양성자수를 비교하면 돼요. 근데 유효액전화는 만약에 얘가 크잖아요? 그럼 반지름은 오히려 작아져요. 왜? 가운데서 얘가 끌어당기니까. 애들이 가운데서 더 끌어당기니까 작아지는 거예요. 이건 좀 조심하시고. 근데
만약 유효액 전압까지 같은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3순위 전자수를 비교합니다. 전자수가 많을수록 반발력 때문에 반지름은 커집니다. 예시를 들어주시. 리튬 나트륨 누가 커요? 리튬 나트륨. 왜요? 영상수가. 아니야. 껍질부터 비교해야 돼요. 항상 1번 껍질부터 비교해야 돼요. 껍질 누가 많아요? 리튬 몇 개? 껍질 2개. 나트륨은? 몇 주기? 세 주기? 3주기죠. 끝. 얘가 크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겁니다. O랑 F 해야지. 자, O랑 F 누가 커요? F. 껍질부터 비교하자. 1순위 껍질. 둘 다 2개. 그렇죠. 똑같죠. 그러면 이제 2순위 넘어갑니다. 자, 유효액 전화 봐야죠. 양성자수. 영상수. 플로린. 플로린이 9개, 산소 8개죠. 그러면 반지름은 거꾸로 5가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2개 더 해야지. NA랑 NA 플러스가 있대. 이거 크게. 껍질부터 해야지. 두 개, 세 개. 누가 3개? 세 개, 두 개. 그렇죠. 이 3개고 얘는 하나 잃어버리면 네온처럼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크다? 그치. 그래서 어떤 원소랑 어떤 금속이라 하자. 그래. 어떤 금속이랑 이 금속의 양이온이 있잖아요. 그냥 얘의 양이온. 원자랄까 뭐라지? 어떤 원자랑 얘 양이온이 있으면 이어져요. 껍질이 줄어드니까 안정한 양이온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온이 되면 작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껍질이 없어져서. 이해갑시다. 자, 껍질 몇 개? 두 개. F 마이너스 2개. 이렇게 껍질이 증가하진 않아요. 음료는 전자를 얻는다고. 그럼 똑같아. 2순위 뭐 된다? 유효액 전압이자 양성자수를 본다. F에 몇 개? 양성자. 열 개. 9개. 9번이라서. F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도 9개. 그렇죠. 얘는 2순위까지 똑같아요. 얘 때문에 3순위 만든 겁니다. 3순위.
전자수가 많으면 반지름이 커진다. 반발력 때문에. 전자수 몇 개? 전자수 F가 9개고 응. F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치는 겁니다. 쟤는 3순위까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자에 음이온이 있으면 누가 크다? 음이온이 크다. 결론입니다. 음이온은 껍질을 얻지는 않지만 전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반지름이에요. 이거만 잘 비교하면 됩니다. 반지름 다시. 됐나요? 네. 다 적었어? 자, 그럼 이제 원자 반지름 비교하는 법은 이렇게 알려줬고, 원래 원자 반지름의 정의는 같은 종류 두 원자 결합하고 있을 때 그 둘 사이 핵간 거리의 2분의 1로 정해요. 원래는 똑같은 애들끼리 둘이 결합할 때, 예를 들어 Cl2 같은 경우 있죠. H2 이런 거 이원자 분자라는데,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얘네 사이의 거리의 핵간 거리의 절반을 원자 반지름으로 정합니다. 정할 때. 근데 이렇게 둘이 결합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금속 같은 애들은 그냥 맞닿은 이거 그냥 재는 거고, 정의는 거의 필요 없어요. 자, 원자 반지름 주기성. 자, 그럼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이 작아진대요. 왜 그럴까? 자, 일단 같은 주기면 1순위, 껍질은 다 똑같죠? 그치? 그러니까 2순위 유효액 전하를 보는 겁니다. 근데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 전하는 점점 커지거든요. 그럼 원자 반지름은 오히려 작아지는 겁니다. 오케이? 이것 때문에 같은 주기에서는 점점 작아져요. 갈수록 끌어당겨서. 그래서 얘는 그 메인 이유가, 원자 반지름 작아지는 메인 이유가 유효액 전하죠. 그래서 이유가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입니다. 됐나요? 네. 그럼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져요. 왜요? 원자 번호가 커지면 뭐가 늘어?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가장 같은 쪽에서 껍질이 되잖아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커지는 겁니다. 엄청 커져요, 이것도. 그럼 얘가 커지는 메인 이유가 뭐냐? 전자 껍질 수가 커지는 효과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수능을 풀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주기율표상의 얘네 사이즈를 머릿속에 좀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잘 봐. 이 소설림부터 보면 약간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뭔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 여기 그리면 되구나. 자, 여기가 수소고 이제 헬륨이고 리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그래서 족에서는 갈수록 커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죠. 유효액전 증가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넣어놔야 나중에 비교할 때 편해요. 예를 들어 얘랑 막 비교시켜 그러면 작아지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는 커지고. 오케이?
그래서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넣어놓을 것. 결론은 주기표에서 왼쪽 밑으로 갈수록 커져요. 이게 현실에선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오케이? 이거를 머릿속에 넣는 것. 됐습니다. 이온 반지름은 여기서부터는 나중에 소개할 게 좀 있어가지고 등전자 이온이라고 여기까지만 할게. 자,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가자. 아까 잠깐 했어요. 양이온은 어떤 원자가 양이온이 되면 껍질이 줄어들어서 작아진다. 기억나죠?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껍질 수가 감소해서 양이온이 되면 작아지는 겁니다. 사이즈가. 그리고 음이온은 아까 3순위까지 갔었죠. 비금속이 주로 음이온인데 이온이 되면 전자를 얻기 때문에 커지는 겁니다. 전자수 증가, 껍질수 감소. 이게 메인 이유예요. 얘는. 메인 이유를 물어보진 않아요. 됐죠? 그러면 잠깐만 이거 좀 맞춰봐. 지울 거야. 자, 이제 주로 하게 될 게 뭐냐면 여기에 후보가 4개가 있대. A, B, C, D가 있고 맨날 이런 식이야. 여기 있는 후보가 자 4개가 있대요. 맞추는 거야. 일단 얘는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누면 좋아요. 얘네는 이온이 더 크죠, 원자보다. 네. 그럼 얘는 음이온이 잘 되는 애들이에요, 양이온이 잘 되는 애들이에요? 음이온이죠. 왜냐면 음이온이 되면 전자를 얻어서 커진댔죠. 그럼 음이온이 잘 되는 비금속이 얘네예요. 오케이? 알겠죠? 그럼 얘네가 이제 OF가 이쪽에 오는데, 그럼 잠깐만, 그럼 OF는 이쪽으로 왔어. 그럼 NaMg는 봐봐, 이온이 되면 작아지죠. 양이온이니까. 그래서 남아가 여기 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누가 O고 누가 F인지 어떻게 알아? 이걸 비교해야지. 원자 반지름. 누가 커요? 아니에요. 갈수록 작아지죠. 기억나? 같은 주기에서는 갈수록 작아져요. 그래서 OF 있으면 얘가 더 커요. 그래서 얘가 O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이고 공개하면 안 된다 아직. 얘가 O, 얘가 F. 그럼 얘네 둘이 비교하자. 누가 커? 나트륨 마그네슘 중 그죠? 갈수록 작아지니까. 그럼 나트륨이 C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게 주 메인이 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일단은 이거 뒤에는 내가 소개할 게 좀 있어가지고 아직 못해. 그래서 일단은 숙제는 일단 여기서 끊고 일단